1월 20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39% 하락한 4,885.7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6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3% 상승한 976.3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6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0종목, 코스닥에서는 5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BQAI, 해성옵틱스, 엔젠바이오, 일진파워, 링크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캠시스, CP시스템, 그린광학, 한국첨단소재 1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65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원자력 발전 테마입니다. 정부가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신규 원전에 대한 방향성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전과 관련한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원전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전력 경매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비상전력 경매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향후 15년간 필요한 전력을 직접 구매하게 하는 계약이라고 알려졌어요. SK증권은 어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전력 경매를 도입한다면 국내 전력기기와 발전기기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TMC는 12월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선박 및 광통신용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최근 언론을 통해 원자력 품질 보증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인증은 원전에 적용되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필수 인증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한신기계, 일진파워 순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기술은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2번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미국이 우주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계획의 2단계 임무를 진행한다고 전해지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반세기 만에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모든 점검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경우 현지 시간으로 2월 6일에 진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도 모건 스탠리가 우주항공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가운데 금요일 밤 미국의 주요 우주항공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우주항공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린광학은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었는데요. 하나증권은 그린광학이 설립 이후 최대 수주잔고를 경신 중이라며 그린광학의 방산과 반도체, 그리고 우주항공 사업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나라스페이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우주반도체 검증 탑재체 개발과 실증 초소형 위성 설계 용역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공시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입찰 금액은 22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52%에 해당합니다.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 이내라고 밝혔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그린광학, 나라스페이스 순입니다. 그린광학은 작년 11월, 나라스페이스는 작년 12월에 신규 상장한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로봇 AI 테마입니다. 오늘 로봇 테마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현대차가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에 대한 외신들의 칭찬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봇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울투자증권은 현대차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3년 후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동차 공장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곳은 테슬라와 현대차 그룹이 유일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현대차에 대한 목표 주가를 47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현대차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47만 9천 원입니다. 한편 정부가 인공지능과 로봇, 바이오 등의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최상위 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전해졌는데요. 2028년부터 2032년까지의 5개년 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로봇 및 AI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CP시스템은 언론을 통해
자사의 전력 케이블 보호 솔루션인 로보웨이가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공장에 적용된다고 밝히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아진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BQAI는 최근 언론을 통해 자체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경량 소형 언어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BQAI, CP 시스템 순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해성옵틱스가 특별한 호재 없이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해성옵틱스는 로봇 관련주로 부각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해성옵틱스는 작년에 언론을 통해 자회사인 수자원 기술이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배관검사 로봇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엔젠바이오는 언론을 통해 LGAI 연구원과 엑사원 패스 2.0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엑사원 패스 2.0은 질병 진단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하는 LGAI 연구원의 인공지능 모델인데요. 이번 계약을 토대로 엔젠바이오가 AI 의료 데이터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링크드와 삼양바이오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캠시스가 특별한 호재 없이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캠시스는 과거에 로봇 눈과 관련한 기사가 붙어준 바 있습니다. 당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의 핵심 부품인 카메라 모듈 개발을 위해 삼성전기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가운데 캠시스가 삼성전기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는데요. 다만 캠시스는 한 달 전 3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올라오며 하한가에 들어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한국첨단소재는 언론을 통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광변조기 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첨단소재는 저전력 광통신을 구현하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운넥스뷰는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44% 증가한 269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213% 증가한 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캠퍼스N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캠퍼스N은 최근 최대주주 변경 절차가 막바지에 있다는 기사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잔금 지급 예정일은 1월 9일이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제테마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제테마는 최근 새해를 맞아 올해 매출 1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종근당 바이오는 어제 장마감 후 보톡스 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 3상 탑라인 데이터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임상에서 비열등성을 입증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파이버프로는 미국 비아비 솔루션즈와 48억 원 규모의 관성 측정장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14%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5월 19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KS인더스트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KS인더스트리는 경영권 분쟁을 이어오던 종목으로 오늘 채권자인 ELM 시스템이 제기했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소송에 대한 결과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KS인더스트리가 ELM 시스템의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서 앱튼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배터리 업계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리튬 가격이 강세를 이어오는 가운데 이 같은 가격 상승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경우 2차전지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대우건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한국전력, 4위는 대한전선, 5위는 금호전기, 6위는 한온시스템, 7위는 두산에너빌리티, 8위는 한신기계, 9위는 하나갤러리아, 10위는 KBI 동양철관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우건설, 한국전력, 한신기계입니다. 모두 원전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기술, 2위는 보성파워텍, 3위는 아진산업, 4위는 앱튼, 5위는 고영, 6위는 러셀, 7위는 대한강통신, 8위는 CP시스템, 9위는 JW신약, 10위는 세노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아진산업, 앱튼, 러셀, CP시스템, JW신약, 세노텍입니다. 우리기술과 보성파워텍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아진산업과 러셀, CP시스템은 로봇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특히 아진산업과 CP시스템은 협력을 통해 현대차의 미국 공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한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앱튼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리튬 관련주로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JW 신약은 탈모 치료제 관련주인데요. 계열사인 JW 중의제약이 언론을 통해 탈모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미국 FDA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열렸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JW 중의제약은 오늘 6.5%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세노텍은 히토류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중국이 일본으로의 히토류 수출을 줄이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히토류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현대차,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한국전력,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삼성 SDI, 7위는 두산로보틱스, 8위는 기아, 9위는 대한전선, 10위는 하나시스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원전 및 전력설비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이 반도체 부문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테오젠, 2위는 고영, 3위는 우리기술, 4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5위는 에코프로, 6위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7위는 ABL 바이오, 8위는 현대무벡스, 9위는 보성파워텍, 10위는 클로봇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우리기술,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현대무벡스, 보성파워텍입니다. 우리기술과 보성파워텍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나라스페이스는 우주항공 관련주이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현대무벡스는 현대차그룹주이자 로봇 관련주입니다. 참고로 오늘 고영이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뇌수술용 의료로봇에 대한 인허가를 획득했다고 공시하며 장중 12%까지 급등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